저희가 이 넓은 장소를 또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제한된 인원을 모시고 철저하게 우리 방역을 하면서 이 오늘 학술 대회를 준비하고 또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학술 행사가 끝날 때까지 건강하게 참여해 주시고요. 또 돌아가셔서도 건강 잘 유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발표 자료에 개회사를 적어놨습니다. 그거 중심으로 해서 개회사를 간단하게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원 그리고 한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학회 회원 및 한국세무사회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무행정 혁신과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주제로 한국세무사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가 개최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세무사회의 원경희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또 과학적 접근 방법에 기반을 둔 세무행정의 혁신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개 주제 발표가 있습니다. 먼저 통합조사 원칙과 부분조사 사유의 재설계라는 제목으로 김석환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실 것이고요. 홍성훈 교수님께서 행동과학과 세무행정이라는 제목으로 제2주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발제와 회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발전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학술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학회의 학술 활동을 후원해 주시는 여러 후원 기관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공동 학술 대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최원석 학술 부회장님 그리고 오광욱 총무 부회장님 포함한 임원 여러분과 사무국 그리고 오늘 발제와 좌장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년간 회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제 우리 학회가 우리나라 조세 분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학회 중에 하나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 학회를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소중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웨비나를 통해서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간에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원 학회장님 개회사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원경희 회장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들 모이셨네요.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학회에도 있고 우리 한국세무사회도 이렇게 있지만 오늘 한국조세연구포럼의 20주년 또 기념 행사로 우리 정재현 학회장님과 최원석 우리 부학회장님 그리고 오광욱 부학회장님 이 분들과 또 한국조세연구포럼의 모든 우리 교수님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한국세무사회의 임원들과 그리고 우리 세무사님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그 학술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발표를 하고 또 그것이 우리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국세무사회도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학술대회나 또 간담회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자 우리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를 통해서 우리 한국세무포럼을
이제 새롭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부터 제1회 한국세무 포럼을 시작으로 11월, 12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텐데, 한국조세연구 포럼에 우리 정재현 학회장님과 우리 모든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세무사회가 한국조세연구소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한국 세무 포럼이 앞으로 모든 일들을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가는 그런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학술 대회에서 우리 부분조사 사유의 합리적 재설계 방안 검토, 또 행동과학과 세무행정, 이 두 주제 모두 우리 한국의 우리 조세 분야에서 또 확실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과제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것이 우리 한국 조세연구 포럼의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한국세무사회의 우리 회원님들이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 오늘 의미가 이렇게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학술 대회를 계기로 교수님들과 세무사님들이 함께 교류하는 그런 것은 물론 공동 연구 자료도 나올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또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자장을 맡아주신 우리 한국세무사회의 우리 구재희 세무사님, 또 발표를 해주시는 김석한 교수님, 또 홍성훈 교수님, 그리고 또 토론을 맡아주시는 김홍철 변호사님, 우리 이강호, 또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위원님, 이준교 교수님, 윤재현 교수님, 장재형 세제팀장님, 또 황장훈 세무사님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술대회 결과는 우리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세무사 TV를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19가 지금 10개월째 이렇게 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참석하신 한국조세연구 포럼의 교수님들과 또 우리 한국세무사회 14,000 모든 세무사님들 정말로 건강하시게 이렇게 또 1년 지내시고, 내년 한 해 새로운 마음으로 재설계할 때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한 그런 2020년도, 그리고 새로운 2021년도가 되길 바라고, 이 코로나19가 앞으로 지금은 힘들다고 해서 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다시 견인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한국세무사의 모든 회원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학술대회가 모든 국민들에게 유익한 그런 학술대회가 될 것이라 이렇게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님의 축사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계획된 시간보다 조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요. 1주제인 통합조사 원칙과 부분조사 사유의 재설계라는 주제로 김석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제를 먼저 하시고 토론자분들 나오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 함께 나오시는 게 좋을까요? 네? 한꺼번에? 네, 그러면 발제자이신 김석환 교수님과 좌장이신 구재희 고문님, 그리고 토론자이신 김홍철 변호사님, 이강호 세무사님, 이준교 교수님 다 그럼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진행을 구재희 대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1 주제 좌장을 맡은 구재희 세무사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 조세연구 포럼의 이제 추계 학술대회인데 우리 세무사회와 공동으로 이렇게 개최함으로써 정말 역사적인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간에 우리 조세 발전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우리 세무사회가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우리 학계의 이런 연구를 뒷받침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는데 오늘 학회와 더불어서 이렇게 학술대회를 같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회의 창립자이신 설린 최명근 교수님도 세무사였었어요. 사실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연구의 업적에 걸맞게 또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경험을 많이 쌓으시고 유능하신 분이었죠. 그래서 우리 학회가 또 추구하는 부분이 이제 실사구시 조세연구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세우정 혁신과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그 주제가 딱 걸맞는 것 같습니다. 제1 주제 굉장히 이제 핫한 주제인 것 같아요. 아마도 2017년도에 부분조사 규정이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실무하시는 분들은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현지 확인 제도가 법원에서 세무조사라는 이제 판결이 나오면서 과세당국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분조사 규정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입법안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특히 그 국세청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던 그 납세자 보호관까지 직접 역임하셨던 우리 강원대학교의 김석환 교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발제를 맡아주셔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하신 우리 김석환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십시오. 예, 토론자로서 또 참석하신 우리 법무법인 텍스로 대표 변호사님이신 김홍철 변호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위원장이신 이강호 세무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이신 이준규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통합조사 원칙과 부분조사의 사유의 재설계라는 좋은 주제로 오늘 학회 우리 회원님들과 또 세무 전문가들과 함께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20분 동안 듣겠습니다. 네. 예, 소개받은 강원대 로스쿨의 김석환 교수입니다. 뭐 상당히 뭐 이게 논쟁적인 주제이긴 한데요. 뭐 2017년에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지나치게 성급하게 입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좀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고 또 국세청에서 또 이게 납보위를 이제 운영해 가면서 또 여러 가지 사후 검증 지금 신고 내용 확인 관련해서 많은 지금 실무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고 해서 한번 좀 작년 초에 이제 나오면서 이게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세무조사 관련한 어떤 절차적인 통제 규정들이 어떤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어떤 규범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좀 궁금증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그러한 어떤 궁금증을 스스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제 요 주제 어떤 통합조사 원칙이 제대로 설계되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우리 중복조사 금지에 대한 예외 사유는 좀 적절하게 이렇게 설정되었는가라는
거에 대한 뭐 그동안에 이제 어떤 이렇게 대다수의 이제 논의들이 이제 비슷한데 약간 좀 입법론적인 차원에서 좀 제 생각에는 조금은 뭐 도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한번 논지를 한번 전개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실론적인 이야기고요. 제 생각이 뭐 이렇게 꼭 맞다 이런 뭐 확신은 전혀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주로 저는 뭐 이게 세법을 이런 어떤 절차적인 어떤 내용이나 뭐 이런 그 어떤 정책적인 측면을 다루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그 조사실체법에 대한 해석론을 주로 연구하고 주장하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국세청을 좀 다녀보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즘은 오히려 이런 쪽에 좀 연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제가 그 연구한 배경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이 통합조사 원칙이 뭐 상당히 지금 혼선을 빚고 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어떤 과세권을 행사해야 되는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그러한 어떤 세무조사를 수인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들한테도 어떤 분명한 어떤 그 예측 가능성, 그 다음에 어떤 법적 안정성을 좀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되었고요. 세무조사 다 받기 싫어하죠, 그죠? 세무조사 다 받기 싫어하고 뭐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라오는 것만으로도 뭐 납세자들은 가슴이 철렁한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이러한 어떤 그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들여온 어떤 통합조사가 과연 그 취지에 맞게 이렇게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제대로 이 기능을 하고 있는가라는 점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이제 긍정적 기능과 함께 이제 부정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이제 납세자가 과세권자가 이제 판단하여 이제 세무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이렇게 결정하는 이러한 어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방식으로 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정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제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게 제가 메모해 놓은 부분이 지금 이게 조명 때문에 거의 안 보여서 좀 죄송한데 조금 불편해도. 그래서 이제 세무조사에 있어서 과세권자의 재량권은 지금 과거 여러 가지 목적,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법이 지금 굉장히 엄격한 어떤 절차적 통제를 하고 있는 이제 배경이 되겠죠. 그거는 이제 그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이제 과세관청 내에 어떤 역사적인 과세관청 스스로가 역사적으로 이제 그걸 동인을 제공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여러 가지 세무조사를 어떤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라든지 어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조사 행정에 대한 국민의 납세자들의 어떤 신뢰가 이렇게 굉장히 낮아진 측면, 그런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이제 입법적으로 상당히 이제 엄격한 어떤 절차적인 통제의 필요성이 생겼고, 이제 사법부에서도 이제 상당히 엄격하게 이제 그러한 어떤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는 어떤 경향이 이제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이제 어떤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인 통제에 대한 어떤 입법적인 통제, 사법적인 통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저는 이제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통합조사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통합조사가 뭐다, 그리고 부분조사가 뭐다라는 거는 이제 뭐 대체로 다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2010년에 이제 통합조사 원칙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입법사를 찾아보니까 거의 이게 통합조사 원칙이 국세기본법에 이게 들어온 거에 대한 어떤 그 정책적인 배경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때 국회 조제소위에서 논의된 거, 그다음 기재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입법 자료에도 여기에 대한 이 원칙이 왜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 추측컨대 이제 제가 자료 7쪽 각주 3에 나와 있는 대법원 판례에서 이제 소득세 조사를 1차로 나갔다가 소득세 조사만 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이제 같은 과세년도에 대해서 이제 부가가치세 조사를 또 나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건 이제 그 중복조사에 해당되어서 위법하다. 처음에 소득세 조사를 나갔을 때 이제 부가세 조사까지 함께 했어야 한다라고 이제 판시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아마 2006년이었고 그런 어떤 판례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추측해 볼 뿐입니다. 어쨌든 이제 통합조사 원칙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통합조사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로서 이제 세목별 조사를 이제 2010년경에는 이제 그 법률이 아니라 이제 시행령에 위임을 해가지고 세목별 조사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5년에 이제 다시 또 대법원에서 통합조사 원칙만 이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그쪽에 나와 있는 이제 각주 5에 이제 2015년 대법원 판례가 또 이제 선고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통합조사 원칙이 국기법에 입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제 실무에서는 국세청 내부의 이제 조사사무 처리 규정에 의해서 이제 부분 조사는 이제 행해지고 있었고요. 또 대법원은 그런 이제 법률의 어떤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죠. 법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부분 조사가 시행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대법원 판례는 또 다시 이제 통합조사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부분 조사는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분 조사가 절대적으로 다 위법한 게 아니라 어떤 그 부분 조사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제 부분 조사가 가능하고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그쪽에 나와 있는 이제 12062 판결인데 이제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하죠. 그러니까 상당한데 두 가지 측면에서 부분 조사가 국세기본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부분 조사가 가능하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조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이제 무조건 다 이제 어떤 통합 조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또 이제 중요성을 가지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판결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 그 국세청이나 이제 기재부에서 부분 조사에 관한 어떤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판단해서 아마 2017년에 아까 구재희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입법 개선 작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지금 현행 어떤 84조의 11 제3항이 이제 부분조사 사유를 이제 이렇게 취지는 부분조사의 어떤 법률적인 근거를 분명히 하자는 차원에서 들여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어떤 시행령에 있던 그 세목별 조사는 이제 2항으로 끌어올리고 새로 이제 이 부분 조사를 이제 또 3항에 이제 집어넣는 그러한 어떤 현행법의 골격이 이제 갖추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례의 태도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분 조사와 통합 조사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판례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 판례만 이제 한 3건 정도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러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조사 이후의 통합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 판례가 한 건 있고 나머지는 특별한 사정을 이제 부정하면서 이제 좀 부분조사 이후 통합조사 또는 통합조사 이후 부분조사는 이제 위법하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이제 2건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모두 다 지금 현행 어떤 84조 11 이제 3항 부분조사에 관한 규정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판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새로운 이제 부분조사 사유가 들어온 이후에 이제 대법원의 태도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이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의 입법례를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12쪽 그 각주 11을 보면은 가장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외국에서 특히 이제 뭐 제가 뭐 연구한 부분은 이제 여기 제가 발표문에 전제한 이제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쪽도 좀 상당히 많이 살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과 일본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절차적 통제를 이제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그 소환장 집행 이제 소송을 통해서 세무조사의 위법성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하고 있는데 뭐 보면은 과거 한 3년간 통계를 보면은 미국 그 50개 주하고 이제 DC 포함해서 미 전역에서 이제 이게 절차적 위법을 주장해가지고 이제 법원에다가 법원으로 가져간 이제 사안이 이제 234건 정도 됩니다. 234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납세자가 일방적으로 다 이제 모두 다 이겨서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라고 해서 세무조사를 이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한 사안은 이제 8건입니다. 3.4%에 불과합니다. 3.4% 불과하고 이제 뭐 일부 승소한 것까지 포함해도 뭐 한 5, 6% 정도밖에 안 되는 나머지는 거의 뭐 대다수의 이제 90한 한 5, 6% 이상이 다 이제 미국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절차적 위법을 주장해봐야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널려 퍼져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거의 이 주장을 하는 사례가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작죠. 뭐 해마다 이렇게 뭐 한 100건도 안 되는 미국 전역에 걸쳐서 한 100건도 안 되는 지금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조그마한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주 정도 되는 경계력인데 아마 국세청 이제 납세자 보호위원회 재심 올라오는 것만 해도 뭐 이거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지금 아마 심리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볼 때 과연 이제 일단 뭐 상징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규정을 보면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세법 이제 7605B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원 인스펙션 룰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이제 시원이라고 많이들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법률은 아닌데 이제 국세청 절차 규정, IRS 절차 규정에 따르면은 이제 이렇게 재조사가 허용되는 상황으로서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사유들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이 아니고 지금 국세청 내부 규정입니다. 내부 규정인데 여기서는 이제 부분조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리미티드 인스펙션, 리미티드 이그제미네이션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요건은 뭐 남용에 중대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도로 해서 상당히 추상적이고 이제 어떤 모호한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례 또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거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미국의 판례는 거의 한 70년 동안 나온 판례를 거의 다 리서치를 다 해봤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리딩 케이스가 되는 게 이제 이게 15쪽에 나와 있는 이제 파월 케이스인데 그 당시에 이제 파월 케이스에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뭐 이렇게 사기 그때 부가대책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이 당시 법률에 의한 3년이고 납세자가 이렇게 3년 이전에 이제 어떤 조세 탈루의 혐의가 있어가지고 세무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납세자 쪽에서 세무조사 이미 부가대책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세무조사는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소환장 집행 소송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납세자는 이제 세무서에다가 이게 부가대책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사기에 대한 어떤 프라바블 코즈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야 세무조사가 가능하다라는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뭐 세무조사를 하는데 그러한 어떤 사기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럴듯한 이유는 필요 없다라는 이제 주장으로 맞섰던 사안입니다. 이제 1심, 2심에서는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이거는 동일한 과세년도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되고 부가대책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부가대책 기간 어떤 프라블 사기에 대해 사기 어떤 미신고에 대한
그 어떤 사기가 부정행위가 있으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그 당시 법률에 의하면 부가채권이 영원히 가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라블 코즈가 이제 필요 이제 없다라는 이제 그 위법하다라고 이제 1심, 2심에서는 봤는데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 1심, 2심을 뒤집으면서 뭐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프라블 코즈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16쪽에 보시면은 이 이제 아까 중복 세무조사 금지를 정한 이제 7605B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항의 주요 목적은 조사 공무원이 세법에 따라 주어진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때 단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는 데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우리나라 지금 대법원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뭐 대다수의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이제 여러 판례들을 이제 살펴봐도 그 뭐 유사한 사안에서 뭐 이렇게 절차적인 위법 때문에 세무조사가 위법하다, 그래서 부가처분이 위법하다라는 판결은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최근에 이제 2015년에 이제 일본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는 뭐 이렇게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는데 이제 이 중복 조사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2015년에 이제 법률을 개정하면서 재조사 요건을 조금 이제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일본만 해도 이제 새로 얻은 이제 21쪽 윗부분에 이제 새로 얻은 정보에 비추어 이제 비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정도로 해가지고 거의 방금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미국의 어떤 규범 통제 수준과 비슷한 이제 그런 어떤 입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했고 우리나라와 같은 뭐 이렇게 조세 탈루의 혐의가 뭐 명백히 뭐 인정되는 때와는 이제 굉장히 그 기준이 이제 완화된 걸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이게 부분조사와 관련해서도 이제 통합조사나 세목별 조사, 이제 부분조사 등에 대한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새로 얻은 정보에 비추어 비위가 있다고 인정된다 정도의 사유가 있으면은 그게 뭐 부분조사가 됐든 통합조사가 됐든 다시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입법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뭐 그 정도로 제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그러면은 지금 현행법상의 이제 우리 통합조사 원칙과 이제 부분조사의 예외적인 허용 사유의 내용을 보면은 24쪽에 보시면은 그 통합조사는 이제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제 입법 취지는 도입안 취지도 그렇고 납세자의 어떤 세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과 이제 그를 통해서 세무조사 기술의 선진화를 제고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점일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그로 인해서 조사 인력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하려면은 다 열어봐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있던 조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이제 저해할 수 있고 행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납세자의 세무 부담을 오히려 이제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지나치게 통합조사 원칙을 강조하면은 이제 필요 최소한의 어떤 조사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금법 84조의 이제 4의 2항의 이제 어떤 비례성의 원칙에도 좀 이제 충돌하는 그러한 이제 우려가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어떤 어떤 부분 조사를 한 경우에는 모든 세목에 대해서도 이제 재조사가 불가능하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어떤 공평가세 원칙에도 이제 좀과 충돌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분조사 사유를 보면은 예외적으로 이제 가능한 사유는 총 7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2가지는 뭐 납세자한테 유리한 재조사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한 5가지 정도인데 그걸 지금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문제는 이 지금 부분조사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거를 어떤 그 예시적인 규정이 아니라 지금 제한적 열거적인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여기에 열거된 사유보다도 더 부분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지금 부분조사를 할 수 없는 반드시 어떤 통합조사를 해야만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지금 우리 법률이 강요하고 있다. 이제 그런 점을 좀 문제의식을 가졌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입법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떤 통합조사의 원칙의 어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분조사 사유를 좀 열거적 어떤 제한적 방식으로 입법 하는 게 불가피하다면 어떤 좀 계속적으로 좀 부분조사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검토해 가지고 좀 계속적으로 추가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은 이제 부분조사도 이제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분조사도 이제 각 그 해당 과세기관에 대해서 2회 이상 2회까지만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또 나름대로의 어떤 남용 방지 이제 장치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부분조사 사유를 우리가 추가한다라고 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어떤 요소들은 뭔가 해서는 이제 일단 먼저 좀 어떤 광범위한 어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 그다음에 강제적인 조사 방법의 어떤 동원이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비례 원칙에 이제 적합해야 되는 상황, 이 정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가장 시급한 그런 부분조사 사유로 추가를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신고 내용 확인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신고 내용 확인은 납세자의 신고자의 이제 자발적인 협력을 전제로 이게 신고 내용 확인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한 어떤 납세자가 신고 내용 확인 과정에서 어떤 자발적인 어떤 협조를 거부한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제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조사 탄압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 조사를 허용하는 게 여러 가지 어떤 납세자의 권익뿐만 아니라 조사 행정의 어떤 효율, 어떤 조사 인력의 어떤 적절한 활용, 그런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신고 내용 확인과 관련한 어떤 부분 조사를 좀 추가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30쪽 보시면은 신고 내용 확인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자세한 설명은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그 현행 그 신고 내용 확인이라는 것은 이제 세무조사 신고 내용 확인이라는 것은 이제 절차적으로 어떤 세무조사와는 이제 구별되는 이제 개념으로 이제 일단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고 내용 확인 제도, 현행 이제 신고 내용 확인 제도에 따르면은 이제 간접 조사 방식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서면 확인을 위주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입법조사 사유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이제 신고 내용 확인 과정에서 오류 탄류의 혐의가 이제 인정되더라도 이제 그 사항만 이렇게 가서 들여다보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전부를 다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이제 문제점이 이제 있고요. 그 어떤 특정 항목과 유형에 국한한 부분 조사로서 신속하고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모든 항목과 유형에 대한 어떤 통합조사 또는 세무법일 조사를 하게 해서 어떤 제한된 행정력의 과도한 소모와 납세자의 어떤 세무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쭉 이제 만약에 뭐 이런 그 어떤 부분조사와 관련해서 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조사에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어떤 조사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그 다음에 이제 좀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어떤 부분조사 사유는 좀 더 신축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 35쪽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특정 항목이나 유형에 대한 어떤 간접 확인의 방법이 아닌 어떤 부분 조사를 통해 직접적인 어떤 질문 조사권 행사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신고 내용 확인과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현장 확인 등에서 비롯되는 조사권 남용의 가능성을 줄일 수도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부분 조사의 가능성으로 인해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내용 확인 과정에서 성실도 및 납세 성능도를 제고하는 효과도 이제 있고, 당연히 이거는 이제 어떤 공평과세를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도 지적이 될 수가 있는데, 통합조사 원칙에 이제 반한다라는 건데, 이제 무리하게 통합조사 원칙을 이렇게 관철하는 것보다 어떤 부분 조사를 좀 신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어떤 그 오히려 더 그 부분 조사가 더 효과적인 경우에는 부분 조사를 만으로 이렇게
그 조사탄루를 이제 적출하는 게 더 이제 효과적일 때도 있다. 그다음에 이 쪼개기 방식의 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이제 가중시킬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현재도 부분조사도 이제 2회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 효과보다는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신고내용 확인, 이거는 뭐 나중에 이준규 교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걸 같길에 그때 제가 답변하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뭐 많은 내용을 뭐 간략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생략했는데, 뭐 이런 어쨌든 이게 통합조사 원칙도 굉장히 비교법적으로는 우리가 사례를 확인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부분조사 사유를 또 이렇게 법령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뭐 전 세계적으로 제가 한 7개, 8개 나라 법률을 살펴봤는데 법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나라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통합조사 원칙 첫 단추를 이제 이렇게 끼우다 보니까 이제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다시 과거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통합조사 원칙과 이제 예외적인 부분조사가 이제 국세기본법에 들어와 있는 한은 부분조사 사유를 우리가 신축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이러한 어떤 문제를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제안을 해보는 게 제 주장의 이제 주요 논지입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석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조사 관련돼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잘 정비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뭐 세무조사라는 게 국세기본법에 용어가 들어오기 전에는 뭐 질문 검사 조사라는 용어로 세법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과연 세무조사가 그런 질문 검사 조사하고 동일한 개념이냐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근에 이 부분조사의 도입도 사실은 이제 체계적으로 세무조사의 개념을 정리해서 도입한 게 아니고 현지확인 제도가 무력화되다 보니까 현지확인 제도를 대신해서 부분조사라는 개념이 들어왔고, 또 사후검증이 세무행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범위를 줄이고 용어를 바꿔서 신고내용 검증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세학자들이 우리 조세연구포럼 같은 연구단체에서 제대로 세무조사의 체계나 개념이 어떻게 돼야 된다 하고서 제시를 하고 입법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 이후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금에서 와서 보면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김석환 교수님께서는 좀 효율적인 세무조사 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를 해주시기 때문에 부분조사가 조금 더 유연하게 사유가 추가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조사 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을 놓고 보면 굉장히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 제도 대신에 현지확인이라든지 이렇게 세무행정에서의 행정력 조사와 유사한 행정력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에 대한 이제 그 엄격한 통제 제도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발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률가시고 또 세무행정에서 직접 감당하시는 분들이 같이 토론해 주시고, 또 인터넷 그 웹으로 해서 지금 이제 질문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올려주시고, 또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토론자들의 질문이 끝나고 질문할 수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홍철 법무법인 텍스로 대표 변호사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한 분당 10분씩 이렇게 토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텍스로의 김홍철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조사가 참 어려운 분야인데 세무조사가 아니라 통합조사하고 부분조사 이게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 의미라든지 구분 실익, 그다음에 도입 배경이라든지 그 부분조사의 도입 이유, 그다음에 효율적인 조사 행정과 납사제의 권익부라는 상충된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기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하신 우리 김석환 교수님께 참 많은 심심한 그 박수를 보냅니다. 그 세무조사는 그 저희들이 입법적으로 보면은 미국이나 일본 예를 들었는데 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그 광범위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과세 관청이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교수님의 그 논문처럼 연역적으로 그 현재 시점에서는 그 국세기본법 86조의 11 제3항 각호의 권리를 그 확대하는 게 최선은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불가피한 선택은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특히 신고 내역 확인 관련하여 부분조사 필요성은 그 토론자도 저도 공감합니다. 그 신고 납부 방식을 근간으로 하므로 신고 내역 확인만으로도 확인하면서 안정적인 세석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까지 모든 통합조사를 할 필요성은 없고 제한적 행정력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것 또한 이렇게 세무조사의 확대 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무조사 확대는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조사 그 자체로 느끼는 그 무게감이라고 할까, 그 두려움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과세처분과 관련 없이 세무처분 자체가 납세자의 큰 부담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이런 그 세무조사 확대할 때 좀 우리가 신중하게 그 논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법원에서도 세무조사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절차 규정 이런 거 하는 거는 납세자의 부담과 이 논문에 나오는 세무조사의 규제 중복조사라든지 이런 연역적인 부분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는 좀 확대되고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발생하는 파장이라든지 그 효과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교수님의 논문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통합조사를 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 부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거래 상대방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디 탈루나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를 하게 되는데 그 신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부분 조사를 도입하게 되면은 우리가 통합조사가 원칙인데 부분 조사한 후 다시 통합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세 신고를 했다든지 그런 게 하고 나서 몇 년 후에 정기조사에서 오전치 할 때 그걸 빼고서도 다른 조사를 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확인을 위한 부분 조사 후에 나중에 통합조사를 한 경우에 그때 당초에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조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러한 탈루사기나 탈세 혐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과세 기간이 연결된 거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세목하고 연결된 부분에서 탈세가 명백한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사를 실질적으로 그 세목이 2017년 세목 부가세 그걸 빼먹고 8, 9, 10을 18, 19, 19 하다 보면은 그게 세무조사 자료가 두 번 있는 거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될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저는 발표자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세무조사 확대해서 신고 확인을 한 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과세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중복조사 이슈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거는 또는 우리가 세무조사까지는 안 가지더라도 예전의 자료와 그 후 자료를 종합해 보면은 과세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초에 부분조사할 때 과세 처분을 하지 못했던 경우에 후에 통합조사, 정기조사 같은 경우에 과세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그때도 만들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과세 처분할 수 있는지, 그럼 그거에 대한 대안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용철 변호사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통합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이해하시면서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분조사의 범위나 사유를 확대하게 되면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세무행정에서 직접 세무행정과 직접 접점해 계시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이강호 세무사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강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이 통합조사 원칙과 부분조사 사유의 재설계라는 새로운 주제로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세무조사에 대한 현행 규정과 쟁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무조사는 대부분의 그 세목이 납세자의 자발적인 소득 파악과 성실한 자진신고 제도하에서 최소한의 공평과세와 성실신고 유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와 사적 비밀의 노출, 재산권의 침해 등 납세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국세기본법에서 조사권의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발제작가에서 주로 세무조사의 선정 과정과 조사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대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토론자로서 교수님께 발제문에 대한 소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 부분조사 실시 후에 재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중복조사의 금지 및 부분조사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며 이 제도를 형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분조사 후 그 외의 목적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취지는 대법원에서 중복조사 금지 판결이 나오면서 세무조사권의 축소에 우려한 측면에서 입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부분 세무조사의 도입 취지가 세무행정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로부터 영업자유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신설한 제도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자의 비율이 전체 사업자의 1%도 못 미치는 현실에서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또다시 재수를 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에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로 발제작가에서는 통합조사는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 납세자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세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세목절 조사나 부분조사 등으로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침해, 시간상, 경제상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분조사에 비해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심리적 압박이 큰 것 또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부분조사와 세목별 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 12 제4항에서도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해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저희 그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 내용 등으로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고 내용 확인을 부분조사 사유에 추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세청은 종전의 사후검 중에서 신고 내용 확인으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대상자 또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 확인은 신고납세 제도하에서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필요적 절차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신고 내용 확인의 범위가 너무 넓어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조사와 유사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적격증빙 수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개종 과목 및 증빙의 확인 등 세무조사와 차별성을 갖기가 좀 어렵습니다. 세무조사를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권리편에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조사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및 부당한 재산권 침해 방지와 적정 절차를 준수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의 선정, 조사 범위 등을 확대하기보다는 필요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 열거적으로 규정하여 엄격히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 그 학계에서 대주제가 납세자 어떤 권익보호입니다. 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법이 알기 쉽고 간편한 조세제도의 설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그 정책 당국에서 그 알기 쉬운 세법 만들기 전담 조직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조세의 기본 원리보다는 정책 목적의 최우선에 조세가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알기 어려운 세법 만들기로 되어버린 느낌까지 듭니다. 조세의 최고 전문가인 세무사조차도 세무 상담을 꺼리고 있어 그 폐해는 납세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광호 세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사회에서 조세제도 연구를 이렇게 전담하시고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실무적인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조세법적으로도 충분히 이제 검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조사 사유의 재설계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무조사의 전반적인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는 좀 연구가 더욱더 필요한 것 같고요. 신고 내용 확인이라든지 부분조사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역적으로 상당히 그 도입 과정에서의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제 실무자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이제 크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조세법학의 대가이신 우리 이준규 교수님으로부터 예,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연세대 로스쿨의 이준교 교수입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세무조사 규범 통제는 이제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이제 집중돼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김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논의되지는 않은 분야인 것 같아요. 이제 통합조사 원칙을 주제로 해서 이제 부분조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분석을 해주셔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부분조사 사유가 이제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제 신고 내용 확인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세기본법 81조의 11에 규정된 이제 통합조사 원칙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의 기본적인 취지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세무조사는 그 자체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납세자에게는 영업 또는 프라이버시 등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를 여러 번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고통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세무조사를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통합조사 원칙으로 표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도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은 같은 세목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통합조사 원칙은 그 범위를 확대해서 다른 세목에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 적용 범위가 더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통합조사 원칙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주된 목적이 있지만 사실은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관련되는 세목을 한꺼번에 조사한다라고 하면 또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조사 원칙을 경직되게 운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한정된 조사 인력으로 많은 세무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특정 부분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까지 통합조사를 의식을 해서 모든 세목을 조사한다라고 하면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도 그걸 방어를 해야 되니까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대응하려고 하면 그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이러한 이유로 국세기본법 81조의 제2항은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로서
세목별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고 또 부분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은 위와 같이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로서 부분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신고 내용 확인을 추가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컨대 신고 내용 확인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해명에 불응하거나 또는 거짓 해명을 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81조 2육 제3항에 의해서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세무조사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된 특정 부분만 조사하면 충분한 경우에도 법령상 부분조사 사유로 특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의 모든 세목, 그 해당되는 쟁점이 되고 있는 그 부분 이외에 모든 세목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만약에 부분조사를 허용을 하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조사 인력을 그 부분에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부분조사는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 신고 내용 확인과 관련된 부분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 입장에서도 통합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분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향후 다시 또 세무조사를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불확실한 세무조사를 당할 그 위험성보다는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그로 확대를 막을 수 있는, 즉 문제가 되는 사안에 집중해서 방어할 수 있는 장점이 그런 위험성을 압도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부분조사 사유에 신고 내용 확인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자는 발표자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발표자는 신고 내용 확인을 법령에 규정하는 것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국세기본법 2조 21호는 세무조사를 정의하기를 국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물건을 검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문구대로 해석하면 국세청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현장 확인도 가서 물건을 검사하거나 조사할 수도 있고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내용 확인은 당사자가 제출한 장부를 확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 문구대로만 해석한다라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새길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세무조사와 현장 확인의 개념을 구분하고 양자의 구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까지 세무조사 규정을 적용하면 납세자 입장에서도 세무조사 절차에 일일이 대응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세무조사와 현장 확인의 구별이 어려운 것만큼이나 세무조사와 신고 내용 확인의 구별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발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고 내용 확인을 부분조사 사유에 추가하게 되면 국세기본법에 신고 내용 확인이 들어와서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신고 내용 확인의 정의 및 세무조사와의 구별 기준을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의 제고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일단 발표자의 의견을 조금 듣고 싶고요. 끝으로 이제 통합조사 원칙의 규범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하에서 과세관청이 특정 세목의 신고 내용 확인과 관련해서 부분조사를 하고 나중에 부분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게 되면 사실은 통합조사 원칙 이전에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돼서 그 세무조사는 위법하게 됩니다. 이때는 통합조사 원칙에 앞서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통합조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실은 부분조사가 통합조사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특정 세목의 전부조사에 대응하는 개념임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 통합조사는 세목별 조사에 대응하는 개념의 성격이 강합니다. 사안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과세관청이 특정 세목의 신고 내용 확인과 관련해서 부분 조사를 하고 나중에 다른 세목, 예를 들어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조사하는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 다른 세목을 조사하는 것은 통합조사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에 기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가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하는 법리가 이제 확립이 되어 있는 반면에 통합조사 원칙 위반하면 그에 위반한 과세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과세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통합조사 원칙의 규범성은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통합조사 원칙, 즉 세목을 달리해서 부분 조사 후 다른 세목을 조사한 경우에는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통합조사 원칙에는 저촉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이와 같이 통합조사 원칙에 위반된 경우 그 과세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될지 이에 대해서 발표자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제와 토론자들 세 분의 이제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부분조사가 납세자를 위한 제도일까요? 과세관청을 위한 제도일까요? 납세자를 위한 제도일 수도 있고 과세관청을 위한 제도일 수도 있는데 그 입법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지켜봤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세무조사 제도의 효율성이라든지 납세자들의 오히려 반대로 납세자의 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오히려 부분조사 제도가 더 활성화돼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또 하고 있는 것 같고 해서 굉장히 아주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발제자는 그 효율적인 세무조사 운영 측면에서 또 그리고 납세자들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신고 내용 확인 제도는 명칭이 좀 생소하죠. 세법에는 아직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플로어에서 오늘 토론과 발제 이게 들으시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발제자나 또 토론자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 저기 먼저 손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황 박사님이신가요? 예. 제가 마스크를 써서 잘 못 알아보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마이크 좀 준비해 주세요. 이동식 마이크 없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금방 준비됩니다. 네. 조세연구소 황영현 연구원입니다. 그 학회에서 발표하는 것이고 또 그 교수님들이 발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연구가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국세청 홍보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세무조사를 늘릴 것인가 하는 것에 이렇게 주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우리 국세통계연보상에서 보면 그 세무조사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세무조사, 법인세는 이익이 난 회사 기준으로 하면 약 1%, 그리고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신고 대상자로 보면 0.3%, 그다음에 성실 신고 자로 보면 3.2%를 세무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조사 실적이라고 나온 것이 그러한 것이고, 중간에 보면 어떤 표가 있느냐면 결정 또는 경정 결정 실적이 나옵니다. 거기는 그 수치로 오면 금방 한 10배 이상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신고 내용 확인이 되면, 이게 세무조사로 들어오면 이 현재 세무조사 실적에 몇십 배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원래 이제 통합조사는 그 모든 세목을, 뭐 국세 10개 세목을, 지방세 11개 세목을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발제자께서 얘기해 주시는 미국의 사례 중에 그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 공무원마다, 담당 공무원마다, 그 세목 담당하는 공무원마다 조사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세무조사를 하려면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끝내야 되는, 그 가급적이면 끝내라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지, 국세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는 아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미국의 사례하고 일본 사례를 들었는데, 우선 미국과 일본이 좀 과세 체계가 좀 다른, 순자산 증가설이냐 또는 소득 원천설이냐, 또 그 소득세 같은 경우는 다르기도 하고요. 오히려 왜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 제도의 그 나라의 그 세무조사 운영 제도는 왜 빼셨는지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신고서가 제출이 되었다면 그 신고서 제출된 사람들한테는 1년 이내에 그 조사 내용 통지서를 보내서 거기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면 그것으로 끝내고, 오히려 거기에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이 있었거나 불응한 경우에만 그 이제 재정관리법상 그 정보 제공 요구서를 별도로 보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또 아까 새로운 어떤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발견조사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신고된 지 2년이 지나면 납세자들이 세무조사의 어떤 우려로, 위험으로부터 거의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왜 그런, 어차피 재설계 하신다니까 그런 제도를 해서 국세행정을 좀 완화해 가지고 좀 길게 보고 가는, 그렇게 발전 행정으로 가는 쪽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신고 납세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신고 내용이 오히려 그렇게 너무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놔두면 탈세 우려가 더 있지 않겠는가, 또 조세 회피 우려가 더 있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고 납세로 인한 그 국세행정의 간소화, 세무 코스트가 낮아진다는 그런 유리한 이점 때문에 그걸 도입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나라 세금이 다 신고납세 제도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영연방 제도를 도입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분조사 제도와 관련돼서, 또 세무조사 관련돼서 이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이제 제도의 도입 과정 이런 거 말씀하셨고, 또 다른 나라의 사례에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 제도만 뒀는데 이제 유럽,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이런 유럽 국가들의 그 다양한 세무조사 제도에 대해서 같이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한 분 또 질문하실 분, 예, 우리 김정식 박사님.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 김정식 세무사입니다. 그 21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지금 코멘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본이 마치 그 제조사 금지 규정이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써놓으셨는데 제조사 금지 규정이 몇 조에 의해서 했는지 저는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중간쯤 보시면 그 위에 그 첫 단락에 보시면 74조의 2 내지 74조의 6 규정은요. 모두가 뭐냐면 각 세목별로 조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사할 수 있는 그 일반 원칙만 규정해 놓은 것이지 기타의 내용에 대한 걸 전혀 내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또 한 가지 보면은 그 여기는 일본어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번, 3번도 얼마든지 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왜냐하면 그거는 그 행정법에서는 그 잘못된 부분은 언제든지 시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기본 원칙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몇 번이건 조사를 할 수 있는 것 뿐이지 다만 국세청에서 양심에 이제 비추어서 2번, 3번 나가는 건 미안한 것 같다. 이래서 안 하는 것일 뿐이지 법률적으로는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본 또 전문가셔가지고 또 일본 세법에 대해서 또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웹비나인 만큼 인터넷으로 이게 질문 게시판을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질문이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아마도 진짜 이 세무조사 관련돼서 우리 납세자들이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죠. 세무행정에 접점에 있는 납세자들이 가장 민감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본법에 세무조사 관련된 납세자 권익보호 규정이 이제 도입이 되었고 최근에 가장 최근에 이제 변경된 부분이 이 부분조사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선행 연구가 거의 없을 텐데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연구를 해주셨고 이제 어떻든 이제 그 다양한 이제 납세자 권익 보호라든지 과세행정의 이제 효율적 수행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다양하게 이제 심층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이제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까지 못 나간 것 같아 좀 아쉽지만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좀 더 깊은 연구가 이제 많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자에게 오늘 토론자들 세 분의 토론과 또 질문도 하셨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플로어에서 두 분께서 아주 날카로운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답변과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실 수도 있고. 예,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되나요?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 아직 이게 그 통합조사나 부분조사에 관한 논의가 뭐 거의 전혀 없다고 이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부분 부분조사 통합조사와 관련된 판결에 대한 이제 평석 그런 한두 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다른 뭐 어떤 그 정책적 또는 뭐 해석론적 등 차원의 이제 선행 연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뭐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건 하나의 실론적 의미를만 가진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여기 많은 또 이게 세무사 실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의 성격을 제가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이제 온 측면도 있는데 뭐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차피 뭐 이게 뭐 저나 뭐 여기 오신 이제 세무사님들이나 뭐 업계를 대변해서 앉아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엇이 어떤 올바른가, 무엇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한가를 어떤 추구하는 자리로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어떤 법 해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세 정책이고 이제 하나의 어떤 민주적 어떤 절차 통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집단의 생각이 무조건 맞고 다른 건 틀리다라고 이야기하기가 특히 어려운 어떤 그런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뭐 대립되는 어떤 가치의 충돌이 있죠. 어떤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고 어떤 그를 어떤 담보하기 위한 어떤 절차적 어떤 적법 절차의 준수, 어떤 절차적 어떤 통제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제한된 인력으로 지금 세무조사는 뭐 만 한 3-4천 건인데 이제 신고 건수는 뭐 지금 뭐 개인법인 다 합하면은 뭐 수백만 건이 넘거든요. 어떤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가장 어떤 과세 공평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이 어떤 세수를 걷고 세 분담을 이렇게 시킬 것인가. 라는 또 그런 공익적인 측면의 가치가 여기 이제 세무사님들이 많다고 해서 결코 이제 소홀하게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도 그러한 어떤 대립되는 두 개의 어떤 가치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찾을 때 어떤 그게 결국은 저를 포함한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의 어떤 바람이라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씩 뭐 말씀드리면은 앞에 지정토론 두 분 지적하신 내용은 뭐 제가 뭐 공감을 하는데 한 가지만 좀 지적을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뭐 이렇게 아직 우리나라의 어떤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세무조사는 무조건 이렇게 작게 해야 되고 약하게 해야 되고 없애야 되고 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어떤 중복 세무조사라든지 뭐 또는 부분조사 통합조사라든지 이런 게 저는 꼭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아까 뭐 영국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제도가 꼭 바람직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 곳에 와 있다면 그런 나라들이 가지 않은 이상한 곳에 와 있다면 우리나라만 맞고 다른 데가 다 틀릴 수도 있겠죠. 틀릴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좀 이런 곳과 다르게 여기에 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논증은 좀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문제의식을 느꼈던 거고요.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이제 과세관청의 역사죠.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조사를 가지고 못된 짓을 그동안에 너무 많이 했구나. 그래서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반성적 고려에서 이런 그야말로 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약간 좀 독특한 형태의 지금 규범 통제가 지금 형성되었다. 그리고 사법부도 또 그러한 입장에 지금 적극 동조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점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는 좀 이런 논의가 뭐 물론 그 사이에 그런 어떤 세무조사권이라는 게 이제 정치 권력에 의해 남용되고 어떤 권력자에 의해 남용되고 했던 게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우리나라 과거 이제 어두운 이제 권위주의 시절에 이제 형성된 하나의 어떤 관행, 나쁜 관행 뭐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좀 그런 데서 좀 탈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도 조금 이렇게 좀 합리적이고 타당한 어떤 규범 수준을 이제 가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제 인식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이제 여기 앉아신 이제 세무사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죠. 현장에서 느끼는 저도 세무조사가 아니라 세무서에서 무슨 통지서만 한 게 날라와도 가슴이 덜컹덜컹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제 국가의 어떤
어떤 재정의 어떤 물적 토대를 이루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제도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논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 측면만 너무 강조되어서는 좀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뭐 이렇게 그 김홍철 변호사님하고 이제 이강호 우리 세무사님 이강호 세무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 정도로 그 대체를 하고요. 이준교 교수님 지적하신 부분은 뭐 상당히 법리적인 부분이고 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제 두 가지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뭐 신고 내용 확인을 이제 법에다가 넣어야 되지 않느냐. 넣는 게 맞죠.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세무조사의 개념이 이제 권리 연장 교부에 있다가 이제 앞에 정의조항으로 옮겨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죠. 이게 이제 지금 현재도 지금 법과 현실이 전혀 지금 맞지 않다는 거는 이제 이준교 교수님도 아까 설명을 하셨고요. 지금 세무조사에 대한 개념도 지금 법원이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굉장히 지금 신고 내용 확인도 지금 현재 세무조사의 개념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문헌대로만 보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어떤 국세청도 그렇게 집행을 하지 않고 법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일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제 규범에 과잉하라고 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뭐 세무조사라는 거를 세무조사란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시간이 없나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두면서 굉장히 또 법원에서는 지금 법에 나와 있는 세무조사보다 굉장히 좁은 의미로 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다시 신고 내용 확인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제 세무조사보다는 낮은 단계의 규범 통제의 개념으로서 이걸 또 설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그 개념의 이윤화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세무조사라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규범 통제가 필요한 어떤 절차가 있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낮은 단계의 또 신고 내용 확인이라는 또 다른 어떤 그 규범 통제의 대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규범 통제에서 전혀 벗어나 있는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거고요. 과연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떤 뭔가 꼭 규범화 해나가는 게 입법론적인 측면에서 어떤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고요. 이론적 어떤 원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맞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대한 개념조차도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 그거는 이제 판례의 영역, 실무의 영역으로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가 이제 일단 세무조사를 이렇게 법정화했기 때문에 또 이것도 법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는 2010년에 통합조사를 이렇게 입법화했기 때문에 또 2017년에 부분조사를 들여올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또 전철을 이제 밟게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조사 원칙의 규범성이 있느냐. 저도 처음에 이것도 이제 그래서 뭐든지 처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그 2015년 그 부분조사에 대한 판결을 할 때 이걸 그냥 그 중복조사 예외 사유의 문제로 북한해 가지고 법리를 냈으면은 아마 통합조사는 그야말로 이제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이제 그런 그 규범성을 우리가 애써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었을 수도 있었는데 법리를 내버렸거든요. 내버렸기 때문에 이제 좀 그렇게 돌아가기는 지금 힘든 상황으로 와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부분조사가 또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법제화된 상황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규범성을 인정할 것인가는 다시 한번 제 생각에는 아마 뭐 대법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황 세무사님 성함까지는 제가 못 들었는데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뭐 프랑스도 뭐 크게
어떤 어떤 제가 말씀드린 뭐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가 크게 다르지 않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과문해서 좀 더 살펴보기는 하겠는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김명희 세무사님 말씀하신 건 아마 2015년 국세통지법 74조 2 새로 들어온 조항입니다. 들어온 조항에 있는 거를 제가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없는 내용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 제조사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이제 요 74조 2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뭐 누락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뭐 이렇게 조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뭐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뭐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일본 국세청 애규 통칙을 보면 이걸 사실상 우리나라의 중국조사 금지 원칙과 비슷하게 일본 국세청에서는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자료는 충분히 있는데 여기 뭐 지명 관계상 다 인용은 못 드렸는데 일본 국세청에서는 뭐 그 규정을 가지고 그렇게 운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거의 오후 밤새도록 토론해도 아마도 굉장히 할 얘기 많은 논쟁적인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세무조사 제도가 어떻게 보면은 납세자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세무행정에 있어서 과세권 남용이 심했기 때문에 우리 발제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가로서 결과물로서 이렇게 납세자 권리에 관한 규정이 생기고 세무조사에 관련된 절차적 통제를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발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세무조사 제도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부분조사 사유에 대한 재설계가 아니라 납세자 권리와 세무조사 제도의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이제 세무행정이 집행이 돼야 되고 납세자 권리가 보호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그리고 또 심도 있는 그런 연구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신고내용화금과 관련돼서는 저는 뭐 이게 입법적인 제도가 아니잖아요. 국세청 과세관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고 과거에 이제 사후검증이라는 제도로서 납세자들한테 정말 굉장히 불편을 끼쳤고 공포스러운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그 제도를 다시 이제 부분조사의 항목으로 담아낸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합조사라는 개념 자체가 납세자의 이제 편익이나 불편을 없애고 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이제 제도의 측면에서 출발한 거라면 그 예외로서 부분조사 사유를 정하는 데에서 또 다시 예외를 그 사유로서 또 할 수 있게끔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 조세제도는 특히나 이제 납세자의 권익이나 과세관청의 어떤 정당한 이제 과세권 행사에 있어서 이제 조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세 전문가들이 더욱더 각성하고 또 깨어 있어서 우리 국민들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또 우리 과세관청이 또 정당하면서도 합리적으로 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잘 또 격려하면서도 또 감시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조금 논쟁적인 주제이고 또 과세관청의 과세행정의 효율화를 좀 중점적으로 다룬 주제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또 납세자와 세무행정 현장에서는 또 어떻게 이게 부작용이 있고 작동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신 우리 발제자 김석환 교수님과 그리고 토론자이신 세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